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요한 밤의 장막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이 시간.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혹시 창밖으로 끝없는 어둠을 응시하며 저 멀리 반짝이는 별들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밤하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한한 궁금증을 던져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빛의 점들이 아니라 수십억 년의 역사를 간직한 거대한 이야기의 파편들이니까요.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이야기의 한가운데로 우리의 은하계인 우리 은하의 심장부로 조용히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무게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한때는 상상조차 불가능했던 존재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배하는 거대한 중력의 심장, 바로 궁수자리 A 별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 이야기는 당신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된 여행이니까요. 물론 만약 우리가 실제로 그곳에 간다면 당신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상상과 지식의 날개만을 이용해 안전하게 이 여정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 편안히 몸을 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진심으로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몇 시인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숨을 깊게 들이쉬고 저의 목소리를 따라 이 어둡고 아름다운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들이 단순히 아름다운 장식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우리에게 그 별들이 거대한 우주의 구조를 이루는 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그 실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은하라는 직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하는 그 거대한 직물 중에서도 가장 친숙한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길게 늘어선 은하수를 보며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빛의 강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것을 하늘을 가로지르는 저제 강이라고 생각했고 동아시아에서는 은빛강, 은하수라고 불렀죠. 그 모든 낭만적인 이름들 뒤에 숨겨진 진실은 수십억 개의 별들이 한데 모여 이루어진 거대한 소용돌이 구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 모든 별들이 마치 무도회에서 춤을 추듯 그 주위를 공전하는 곳에 우리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궁수자리 A별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초거대 질량 블랙홀입니다. 이름은 단순한 별처럼 들리지만 그 본질은 우리가 아는 어떤 별과도 다릅니다. 그것은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감옥이자 동시에 은하계 전체를 하나로 묶는 보이지 않는 실과 같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궁수자리의 중심부를 향해 시선을 돌려보세요. 그곳은 우리 은하의 중심이 있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육안으로는 그곳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들이 빛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겹겹이 쌓인 부드러운 안개 속에 숨겨진 고대 도시처럼 우리 은하의 심장은 스스로의 베일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수십 년간 전파 망원경과 적외선 망원경을 이용하여 그 베일을 꿰뚫어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가시광선으로 볼 수 없는 전파와 적외선이 보였고 그 빛을 통해 그들은 은하 중심부의 극단적인 활동을 감지할 수 있었죠. 그들의 관측은 놀라운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를 중심으로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공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S2별이라고 불리는 한 젊은 별은 그 정체불명의 중심을 중심으로 약 16년에 한 번씩 공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의 수십 배에 달하는 궤도이지만 그 속도는 시속 수백만 킬로미터에 달했죠. 오직 엄청난 질량을 가진 존재만이 그런 극적인 중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자석이 쇠구슬들을 미친 듯이 끌어당기듯 그 중심의 존재는 별들을 춤추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017년 과학자들은 마침내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이라는 국제적인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궁수자리 A별의 실체를 처음으로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직접 블랙홀을 찍은 것은 아닙니다. 블랙홀은 빛을 방출하지 않으니 그럴 수 없죠. 그 대신 그들은 블랙홀 주변에 빛나는 가스와 먼지고리, 즉 강착 원반의 그림자를 포착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우주의 검은 눈동자처럼 보였습니다. 그 검은 동공의 존재는 수수께끼의 중심이 실제로 엄청난 질량을 가진 빛을 가두는 존재, 즉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이 궁수자리 A별은 우리 태양보다 약 400만 배나 더 무겁습니다. 그것의 질량은 너무나도 거대하여 만약 우리가 그것을 태양계의 중심에 가져온다면 그것의 사건의 지평선은 태양계의 가장 바깥쪽 행성인 해왕성의 궤도를 훨씬 넘어설 것입니다. 즉,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들이 그 거대한 어둠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뜻이죠.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그로부터 약 26천 광년이나 떨어진 안전한 위치에 있습니다. 26천 광년은 빛의 속도로 26천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우리를 보호하는 거대한 방패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거리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팔에 위치해 있으며 은하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회전목마처럼 우리는 이 은하계의 놀이기구를 타고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한 바퀴 공전 주기는 약 2억 3천만 년이나 걸립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이 숫자가 얼마나 거대한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룡들이 지구를 지배했던 시대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는 겨우 한 바퀴 공전의 일부만을 돌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궁수자리 A별과 6천 광년 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의 위안을 줍니다. 그것의 거대한 중력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은하계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궁수자리 A 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은하계는 아마도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가 아니라 수많은 작은 별들의 무리로 흩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괴물이자 동시에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은하의 심장. 이것은 우주가 가지고 있는 역설 중 하나입니다. 파괴와 창조는 종종 하나의 존재 안에 공존하니까요. 마치 고대 신화에서처럼 모든 것을 삼키는 거대한 뱀이 동시에 우주의 끝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과학자들은 아직 이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거대한 가스구름이 중력 붕괴를 일으키면서 극도로 무거운 별이 형성되었고 그 별이 수명을 다하고 폭발한 후 남은 핵이 계속해서 붕괴하여 블랙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블랙홀이 주변의 가스와 먼지, 심지어 다른 별들을 집어삼키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작은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 내려오면서 점점 더 거대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우리 은하계의 모든 별들이 궁수자리 A 별 주위를 돌고 있다면 왜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해 훨씬 더 일찍 알지 못했을까요? 왜 그것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궁수자리 A별의 특이한 본질 때문입니다. 다른 활발한 블랙홀들과 달리 이 블랙홀은 비교적 조용하고 굶주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거인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태풍의 눈처럼 주변은 격렬하지만 그 중심은 고요한 것과 같습니다. 이 고요함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지 아니면 단지 폭풍 전의 잠잠함일 뿐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탐험해야 할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우주의 가장 거대한 괴물이 왜 조용히 머무는가? 그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거대한 존재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그것은 단지 과학적 호기심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일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우리의 삶은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아마도 궁수자리 A별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하나의 답을 제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를 둘러싼 우주의 거대함과 우리의 미미함을 동시에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거대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빛을 찾아내고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 자체가 의미 있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이 밤하늘을 올려다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머리 위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고 그 별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존재를 중심으로 춤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심장 또한 그 거대한 우주의 일부로서 조용히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지나온 길 위에서 우리는 한밤의 안개 속에 숨겨진 거대한 심장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검은 괴물이지만 동시에 은하계 전체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구심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심장이 어떻게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를 흔들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인식을 조금 더 확장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것, 심지어 우리 자신이 서 있는 이 공간과 흘러가는 시간조차도 거대한 중력 앞에서는 종잇장처럼 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아주 잠깐 빛을 내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만약 그 별똥별이 아니라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궁수자리 A 별처럼 거대한 존재가 지나간다면 우주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단순한 빛의 궤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공간과 시간을 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론은 단순한 공식들의 집합이 아니라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위대한 철학적 선언과도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중력이 힘이 아니라 질량이 있는 물체가 시공간의 얇은 막에 만드는 휘어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볼링공을 트램펄린 위에 올려놓으면 트램펄린 막이 움푹 패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주변의 작은 구슬들이 그 패인 곳을 따라 굴러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중력이라고 느끼는 현상입니다. 태양의 거대한 질량이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그 휘어진 길을 따라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공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몸무게,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의 무게, 이 모든 것이 미세하게나마 그 주변의 시공간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공간의 휘어짐은 시간의 지연이라는 놀라운 현상을 낳습니다. 중력이 강한 곳일수록 시간은 더 느리게 흐릅니다. 예를 들어 산꼭대기에 있는 시계와 바다에 있는 시계는 아주 미세하게 다르게 움직입니다. 산꼭대기가 지구 중심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중력이 약하고 따라서 시간이 더 빨리 흐릅니다.
이 차이는 너무나도 미미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감지할 수 없지만 정밀한 위성 항법 시스템, 즉 GPS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의 지연을 반드시 보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스마트폰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할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궁수자리 A 별로 돌려봅시다. 태양보다 400만 배나 더 무거운 그 존재는 우리 태양계가 만드는 시공간의 휘어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마치 깊은 늪지처럼 시공간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의 극단적인 중력은 주변의 별들이 단순한 원형 궤도를 도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공중고개사가 펼치는 묘기처럼 기괴하고 예측 불가능한 궤도를 그리게 만듭니다. 그들은 빠른 속도로 블랙홀에 가까워졌다가 엄청난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튕겨져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극적인 움직임은 그곳의 시공간이 얼마나 격렬하게 휘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손에 연필 한 자루가 있습니다. 이 연필이 촘촘하게 짜인 양탄자 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연필은 이 양탄자 위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양탄자가 거대한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면 연필은 어떻게 될까요? 양탄자는 뒤틀리고 꼬이고 심지어 찢어지기까지 할 것입니다. 궁수자리 A, 별은 바로 그런 거대한 구멍과 같습니다. 그 주변을 지나는 모든 것들은 단순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만들어낸 시공간의 휘어짐 때문에 기이한 운명을 맞게 됩니다. 예를 들어 블랙홀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별들은 조성력이라고 불리는 힘에 의해 찢어질 수 있습니다. 블랙홀에 가까운 부분은 더 강한 중력을 느끼고 먼 부분은 상대적으로 약한 중력을 느끼게 되므로 별은 마치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결국에는 조각조각 부서집니다. 이 부서진 조각들은 나선형으로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엄청난 양의 열과 빛을 방출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조석 교란 사건이라고 부르며 이것은 블랙홀이 잠에서 깨어나 식사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궁수자리 A별이 우리 은하 전체의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은하의 나선팔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팽이 위에 놓인 먼지처럼 우리는 팽이의 중심을 향해 천천히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팽이의 중심에는 모든 것을 한데 모으는 궁수자리 A별이라는 거대한 중력의 바퀴가 있습니다. 이 바퀴는 단순히 별들을 끌어당기는 것을 넘어 우리 은하 전체의 회전 속도와 모양을 결정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휘자와 같아서 수천억 개의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조화롭게 춤을 추도록 안내합니다. 사실 우주의 별들은 암흑물질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수수께끼의 존재에 의해 춤을 춥니다. 우리는 암흑물질을 직접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력이라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우리의 은하계는 이 보이지 않는 물질의 바닷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수자리 A별은 이 암흑물질의 바다 한가운데에 놓인 거대한 닷과 같습니다. 그것은 은하 전체를 하나로 묶는 중력의 닷입니다. 이 닷이 없다면 우리 은하계는 아마도 우리가 아는 나선형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산산조각난 파편들의 모임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만약 모든 질량이 시공간을 휘게 한다면 그 극단적인 휘어짐 속에서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궁수자리 A별의 사건의 지평선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서 그곳을 한 바퀴 돈다면, 그리고 다시 지구로 돌아온다면 우리의 시간과 지구의 시간은 같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지구에서 흘러간 시간보다 우리의 몸은 훨씬 더 적은 시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예측하는 실제 현상입니다. 궁수자리 A별은 우리 은하의 거대한 시간의 왜곡기이자 동시에 시간을 집어삼키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직 궁수자리 A별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조용히 잠들어 있지만 언젠가 깨어나 주변의 별들을 집어삼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수십억 년 동안 계속해서 조용히 머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지의 영역에 속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존재가 우리에게 우주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력이 무엇이며 시간은 무엇인가? 이 거대한 우주에서 우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 모든 질문들은 궁수자리 A, 별이 우리에게 던지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속삭임입니다. 우리가 방금 탐험한 길 위에서 우리는 궁수자리 A 별이 시공간을 어떻게 휘게 하고 시간을 어떻게 다르게 흐르게 하는지 보았습니다. 그 거대한 존재는 우리 은하의 심장부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배하며 보이지 않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춤이 얼마나 격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직접 목격하려 합니다. 그것은 파괴와 혼란의 춤이지만 동시에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우리에게 고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하늘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처럼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별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으며 각자의 궤도를 따라 우주 공간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속 82만 8천 킬로미터라는 엄청난 속도로 은하의 중심을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도조차도 궁수자리 A, 별 주변의 별들이 움직이는 속도에 비하면 아주 느린 걸음에 불과합니다. 궁수자리 A, 별 주변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이 별들은 마치 거대한 후어리 바람에 휘말린 낙엽들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혼란스러운 궤도를 따라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젊은 별인 SE별은 무려 초속 1만 2천 킬로미터라는 빛의 속도의 4%에 달하는 속도로 궁수자리 A 별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 속도로 움직인다면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데 30초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이 속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의 행성들이 움직이는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오직 엄청난 질량의 중력만이 이러한 극단적인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거인이 손가락을 튕기자 그 주위에 있던 작은 유리 구슬들이 미친 듯이 회전하며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별들의 춤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궁수자리 A, 별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궁수자리 A, 별 자체를 직접 볼 수 없지만 그 주변을 도는 별들의 궤적을 추적함으로써 그 존재의 질량과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별들의 궤적은 마치 거대한 미지의 힘에 의해 조종되는 꼭두각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춤은 항상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이 춤의 한가운데서 파괴적인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두 개의 별이 너무 가까이 다가와 충돌하거나 한 별이 궁수자리 A, 별의 강한 중력에 의해 조각조각 찢어지기도 합니다. 이 파괴적인 사건들은 우주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빛을 방출합니다. 예를 들어 별이 블랙홀의 조성력에 의해 파괴될 때 그 별의 물질은 길고 가는 나선형으로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엄청난 양의 X선을 방출합니다. 마치 거대한 뱀이 먹이를 삼키기 전에 몸을 칭칭 감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X선 방출은 우리가 궁수자리 A별의 활동을 감지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X선 망원경을 통해 과학자들은 이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격렬한 사건들을 관찰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블랙홀의 크기와 성질에 대한 단서를 얻습니다. 이것은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를 듣고 그 북소리의 크기와 리듬을 통해 그 북을 치는 사람의 존재와 힘을 가늠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궁수자리 A별의 주변 환경이 다른 활발한 블랙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은하들의 중심에는 끊임없이 물질을 흡수하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퀘이사라고 불리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들이 존재합니다. 퀘이사는 너무나도 밝아서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도 관측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우주에 있는 거대한 등대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은하의 중심은 그에 비하면 너무나도 조용하고 어둡습니다. 마치 잠든 거인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왜 궁수자리 A 별은 이렇게 조용할까요? 이 질문은 아직 과학자들이 답을 찾지 못한 중요한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한 가지 가설은 궁수자리 A 별이 주변에 먹을 물질, 즉 가스와 먼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이지만 먹을 것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또 다른 가설은 궁수자리 A 별 주변의 자기장이 물질을 강하게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장은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처럼 블랙홀의 식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이 이렇게 조용한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궁수자리 A별이 퀘이사처럼 활발했다면 그 엄청난 에너지 방출은 우리 은하의 모든 별들을 불태우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조용한 괴물 덕분에 우리 태양계와 지구, 그리고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궁수자리 A 별 주변의 별들의 궤도를 연구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인간의 심장 박동을 듣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별들의 궤적은 우리에게 궁수자리 A별의 건강 상태와 그 존재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동시에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혼란스러운 춤 속에서 우리는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들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별들의 궤적은 케플러의 법칙과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우주의 가장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하는 미묘한 궤도 변화도 함께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고전적인 지식이 현대적인 지식과 만나는 교차로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별들의 춤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과학적 지식이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고 확장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별들의 춤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 춤의 끝은 어디일까요? 언젠가 이 춤이 멈추고 모든 것이 블랙홀 속으로 사라질까요? 아니면 이 춤은 영원히 계속될까요? 사실 우리는 아직 이 질문에 대해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주의 거대한 수수께끼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수께끼를 푸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지식을 넓히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하게 하는 여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지난 여정에서 우리는 궁수자리 A 별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중력의 춤을 보았습니다. 그 춤은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만들어내고 파괴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찾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거대한 존재의 또 다른 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격렬한 춤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방패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은하수 한가운데에 길게 드리워진 어두운 띠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별이 없는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먼지와 가스 구름이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오는 빛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먼지 구름들은 우리가 궁수자리 A별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게 만드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먼지 구름들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존재하는 또 다른 질서이자 동시에 우리 태양계와 지구를 보호하는 거대한 방패와 같습니다. 궁수자리 A별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비록 지금은 조용히 잠들어 있지만 때때로 주변의 물질을 집어삼키거나 별들의 충돌이 일어날 때 그것은 X선이나 감마선과 같은 강력한 방사선을 뿜어냅니다. 이러한 방사선은 생명체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방사선에 직접 노출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로부터 안전합니다. 바로 궁수자리 A 별 주변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들 덕분입니다. 이 가스와 먼지 구름들은 마치 거대한 안개처럼 궁수자리 A 별이 내뿜는 위험한 방사선을 흡수하고 우리의 행성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이것은 마치 태양이 내뿜는 위험한 자외선을 오존층이 막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자연적인 방패가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며 아름다움을 느끼기는커녕 우리 자신의 존재를 걱정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주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신비로운 역설입니다.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존재가 역설적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궁수자리 A 별 주변의 가스와 먼지 구름은 단순히 방패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는 별들의 요람이기도 합니다. 이 가스 구름들은 너무나도 차갑고 밀도가 높아서 그 안에서 중력에 의해 스스로 뭉쳐지고 결국 새로운 별을 탄생시킵니다. 이 별들은 젊고 뜨거우며 푸른 빛을 내뿜습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블랙홀의 그림자 속에서 태어나 그 존재 주위를 돌며 자신들의 운명을 시작합니다. 마치 고대 신화에서처럼 모든 것을 삼키는 괴물의 옆에서 새로운 생명이 끊임없이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순환 법칙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입니다. 별들은 탄생하고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은 새로운 별과 새로운 물질의 탄생을 위한 재료가 됩니다. 궁수자리 A별은 이 거대한 순환의 한가운데서 마치 고대 왕국의 왕처럼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괴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창조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환은 우리에게 중요한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파괴가 없는 창조가 가능할까요? 혹은 창조가 없는 파괴가 가능할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우주에서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파괴는 창조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마치 숲이 불타 없어진 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싹을 틔우는 것처럼 말이죠. 궁수자리 A별은 바로 이 파괴와 창조의 거대한 순환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가스와 먼지 구름들은 어떻게 궁수자리 A 별의 강한 중력에 의해 모두 빨려 들어가지 않고 그 주변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일까요? 한 가지 가설은 궁수자리 A 별의 조용한 상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블랙홀이 다른 퀘이사들처럼 활발하게 물질을 흡수했다면
주변의 가스 구름들은 이미 모두 빨려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궁수자리 A별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그 주변의 물질을 천천히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의 가스 구름들은 그곳에 머무를 수 있고 새로운 별을 탄생시킬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 다른 가설은 블랙홀 주변의 자기장이 가스와 먼지 구름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장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방패처럼 물질들이 블랙홀로 떨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자기장의 역할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또 다른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는 자기장이 별들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블랙홀 주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여전히 연구 중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움직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궁수자리 A 별 주변의 혼돈 속에서 질서를 발견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인간의 삶 속에서 의미를 찾는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예측 불가능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 우정, 그리고 희망과 같은 소중한 가치들을 찾아냅니다. 궁수자리 A 별 주변의 별들과 가스 구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춤 속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며 심지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이 모든 것이 궁수자리 A별이라는 거대한 존재의 그림자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예측 불가능한 혼돈의 바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잡하고 미묘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직물입니다. 그리고 궁수자리 A별은 그 직물의 중심에 놓인 거대한 매듭과 같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묶어주면서도 동시에 그 주변에 새로운 무늬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거대한 괴물은 파괴와 혼란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질서와 창조의 근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우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어쩌면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는 존재가 역설적으로 우리를 존재하게 한 근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지나온 길 위에서 우리는 궁수자리 A 별 주변을 감싸고 있는 가스와 먼지 구름들의 신비로운 방패를 보았습니다. 그 방패는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만들어내고 파괴의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싹트웁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혼란과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거대한 존재를 보고 듣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는 빛, 즉 가시광선만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가시광선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듣는 소리가 인간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에 국한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 즉 초음파나 초저주파가 세상 곳곳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우주도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으로 가득합니다. 궁수자리 A별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빛과 들리지 않는 소리들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궁수자리 A 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격렬한 활동, 즉 별들이 찢어지거나 가스가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과정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에너지는 가시광선이 아니라 전파, 적외선, X선과 같은 다른 형태의 빛으로 방출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빛을 포착하기 위해 특별한 망원경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전파 망원경은 전파를, X선 망원경은 X선을,
적외선 망원경은 적외선을 감지합니다. 이 망원경들은 마치 우주의 소리를 듣는 거대한 귀나 어둠 속을 보는 특별한 눈과 같습니다.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궁수자리 A, 별의 존재를 추적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전파 망원경 덕분이었습니다. 은하 중심의 가시광선은 두꺼운 먼지 구름에 가려져 볼 수 없었지만 전파는 이 구름을 뚫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전파 망원경을 통해 과학자들은 은하 중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전파의 원천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파가 미세한 점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속삭임을 듣고 그 속삭임의 주인이 누구인지 추측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적외선 망원경은 우리에게 궁수자리 A 별 주변의 별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별들은 너무나도 멀리 있고 그 주변의 먼지 구름 때문에 가시광선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외선은 이 먼지 구름을 통과할 수 있었고 과학자들은 적외선 이미지를 통해 이 별들의 궤도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 궤도들은 우리가 궁수자리 A별의 질량을 계산하고 그것이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주에는 빛으로 전달되는 정보 외에 중력파라는 또 다른 형태의 정보가 존재합니다. 중력파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것으로 시공간 자체가 출렁이는 물결과 같습니다.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하거나 중성자별이 합쳐지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사건들은 우주 전체에 시공간의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궁수자리 A별은 아직 다른 거대한 천체와 충돌한 적이 없지만 그 주변을 지나는 별들과의 상호작용은 미세하게나마 중력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중력파는 너무나도 미약해서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감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 LIGO와 같은 매우 정교한 장비를 이용하여 중력파를 감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래에 이 중력파를 감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궁수자리 A별의 움직임과 주변 환경에 대한 훨씬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눈을 감고 소리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파악하는 것과 같을 겁니다. 이 모든 기술들은 우리에게 궁수자리 A별을 하나의 존재로 인식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접 볼 수 없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흔적들을 통해 그 존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의 존재를 직접 보지 않고도 그 사람이 남긴 발자국, 그 사람이 썼던 편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사람의 존재와 성격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궁수자리 A, 별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다파장 천문학은 우리에게 우주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일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우주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더 복잡한 진실들을 품고 있습니다. 궁수자리 A별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감각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궁수자리 A, 별 주변의 별들 중 하나인 G21이라는 별은 특이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실타래처럼 이리저리 얽힌 궤도를 그리며 궁수자리 A 별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별의 궤도를 통해 궁수자리 A 별 주변의 가스 구름과 자기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별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궁수자리 A별의 조용한 성격 뒤에 숨겨진 복잡한 내부 역학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마치 한 사람의 평온한 표정 뒤에 숨겨진 복잡한 생각들을 읽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궁수자리 A별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질량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 여전히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지의 영역에 속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이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 들리지 않는 것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우리의 지식을 확장하고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을 들여다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지난밤의 여행에서 우리는 궁수자리 A별을 향해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존재를 보는 방법을 배웠고 그 주변의 혼란 속에서도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영원한 어둠의 경계선의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당신은 어둠이 무한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블랙홀에게는 그 어둠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바로 그 경계선입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벽이나 막이 아니라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을 정도로 중력이 강해지는 지점입니다. 마치 거대한 폭포수의 가장자리와 같아서 일단 이 지점을 넘어서면 아무리 빠른 속도로 헤엄치려 해도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우주의 강과 같습니다. 궁수자리 A별의 사건의 지평선은 우리 태양보다 400만 배나 무거운 질량 때문에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름은 약 2,400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의 약 16%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궁수자리 A별을 우리 태양계의 중심에 놓는다면 그 사건의 지평선은 수성궤도 근처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곳은 우리가 알던 시간과 공간의 법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몇 가지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첫째, 시간의 왜곡이 극단적으로 심해집니다. 사건의 지평선에 다가갈수록 당신의 시간은 외부 우주에 비해 점점 더 느리게 흐를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이 사건의 지평선에 영원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중력시간 지연이라는 현상으로 우리가 지난 장에서 이야기했던 개념의 극단적인 버전입니다. 둘째, 스파게티화라고 불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블랙홀의 강한 중력 때문에 당신의 발은 머리보다 블랙홀에 더 가까워지고 따라서 더 강한 중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 중력의 차이는 당신의 몸을 마치 스파게티 가닥처럼 길고 가늘게 늘어뜨릴 것입니다. 이 현상은 너무나도 극단적이어서 당신의 몸은 원자 단위로 분해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사건의 지평선을 향해 나아가려는 탐험가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궁수자리 A별은 다른 활발한 블랙홀들과 비교했을 때 사건의 지평선 주변의 환경이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다른 퀘이사들은 끊임없이 물질을 흡수하고 엄청난 양의 빛을 방출하는 강착 원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반은 너무나도 뜨거워서 마치 거대한 용광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궁수자리 A별의 강착 원반은 상대적으로 희미하고 온도가 낮습니다. 이는 이 블랙홀이 현재 식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잠을 자고 있는 거인처럼 그 주변은 비교적 평온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곳에서 우주의 어떤 비밀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일부 이론가들은 사건의 지평선이 단순히 모든 것이 사라지는 지점이 아니라 우주의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문일 수도 있다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순수한 상상력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아직 사건의 지평선 너머를 직접 관측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오는 어떤 정보도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사건의 지평선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바로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는 지난 장에서 이 망원경이 블랙홀 자체를 찍은 것이 아니라 블랙홀 주변에 빛나는 가스고리의 그림자를 포착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이 빛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마치 밝은 햇빛 아래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를 보고 그 사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그림자의 존재는 우리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예측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지평선의 존재는 우리에게 우주의 불가사의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접근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바로 그 불가사의함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주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미지의 영역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야말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의 지평선 주변의 별들 중에는 자유부유 행성처럼 떠도는 행성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행성들은 어떤 별의 궤도에도 속하지 않고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떠돌다가 우연히 궁수자리 A별의 중력에 붙잡힐 수 있습니다. 이 행성들이 사건의 지평선에 다가갈 때 그들은 빛을 잃고 영원한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순간은 강력한 X선을 방출하며 그 존재를 우리에게 알릴 것입니다.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마지막 비명처럼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아직 궁수자리 A, 별 주변에서 발견하지 못한 많은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건의 지평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서는 우리가 아는 모든 물리 법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만 이해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세상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우리에게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들을 조금씩 아주 천천히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지나온 길 위에서 우리는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영원한 어둠의 경계에 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지점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법칙이 사라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파괴가 곧 창조가 되는, 죽음이 곧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역설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궁수자리 A별이 파괴자이면서 동시에 우주의 재창조자라는 철학적 개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영원히 빛날 것 같지만 모든 별에게는 수명이 있습니다. 별은 거대한 가스구름에서 태어나고 핵융합을 통해 빛과 열을 내며 살아가고 결국
연료가 다하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떤 별은 조용히 사라지지만 어떤 별은 초신성이라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며 장엄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폭발은 별의 물질들을 우주 공간으로 다시 흩뿌립니다. 이 흩뿌려진 물질들은 다음 세대의 별과 행성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탄소와 산소, 그리고 당신의 주변을 이루는 모든 물질들은 한때 죽은 별의 심장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궁수자리 A,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주변의 별들을 집어삼키고 파괴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장에서 궁수자리 A 별 주변의 가스 구름이 새로운 별들의 요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가스 구름들은 궁수자리 A 별의 중력에 의해 한 곳에 모여들고 그로 인해 밀도가 높아지면서 별들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것은 마치 도시의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생태계의 터전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존재가 역설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싹트이우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블랙홀이 주변의 물질을 집어삼키면서 방출하는 강력한 X선과 감마선은 주변의 가스들을 가열시키고 이 가열된 가스들은 은하 중심부로부터 멀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은하 전체의 화학적 조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강력한 에너지는 마치 거대한 빗자루처럼 은하 중심부의 가스들을 쓸어내고 이 가스들은 은하의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 새로운 별과 행성들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은하의 피드백이라고 불립니다. 블랙홀은 주변의 물질을 흡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력한 에너지 방출을 통해 주변의 물질들을 밀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처럼 우주의 거대한 호흡과 같습니다. 이 호흡은 은하계 전체의 별 형성률을 조절하고 은하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궁수자리 A별은 바로 이 거대한 호흡의 중심에 있는 심장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파괴와 창조는 서로 다른 개념일까요? 어쩌면 파괴는 창조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 신화에서는 종종 파괴의 신이 동시에 창조의 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힌두교의 신 시바는 파괴의 신이지만 동시에 재창조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는 우주를 파괴함으로써 새로운 우주의 탄생을 가능하게 합니다. 궁수자리 A별은 바로 이 시바신과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파괴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재창조의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궁수자리 A별은 왜 다른 활발한 블랙홀들과 달리 비교적 조용할까요? 이 질문은 아직 과학자들이 답을 찾지 못한 중요한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한 가지 가설은 궁수자리 A 별이 이전에 격렬한 활동 단계를 거쳤고 현재는 잠시 휴식기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맹수가 배를 채운 후 잠시 잠드는 것처럼 말이죠.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언젠가 궁수자리 A 별이 다시 깨어나 주변의 물질을 격렬하게 흡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계기로 깨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다른 가설은 궁수자리 A별이 주변에 먹을 물질, 즉 가스와 먼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장에서 궁수자리 A별 주변을 감싸고 있는 가스와 먼지 구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스 구름의 양은 다른 은하의 중심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로 인해 궁수자리 A별은 굶주린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파괴, 창조,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과정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우주 전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궁수자리 A별은 단지 한 점의 질량 덩어리가 아니라 이 모든 복잡한 상호작용의 중심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주가 가진 파괴의 힘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새로운 생명이 싹틀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줍니다. 예를 들어 궁수자리 A 별이 활발한 활동을 할 때 그것은 은하의 별 형성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블랙홀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면 주변의 가스들을 너무 많이 가열시켜서 새로운 별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당한 에너지 방출은 가스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여 별 형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정원사가 정원의 식물에 적당한 양의 물을 주어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많이 주면 식물이 죽고 너무 적게 주면 식물이 시들죠. 궁수자리 A별은 바로 이 정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수자리 A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지 과학적 사실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존재와 비존재, 파괴와 창조, 죽음과 삶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궁수자리 A별은 그 모든 질문들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주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끝은 동시에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방금 지나온 길 위에서 우리는 파괴가 창조가 되는 역설적인 진실을 탐험했습니다. 궁수자리 A별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돕는 우주의 순환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혼란과 질서 속에서 궁수자리 A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 즉 우주의 가장 강력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우리에게 빛을 보내줍니다. 그 빛은 수십, 수백, 수천 광년을 여행하여 우리의 눈에 도달하고 우리는 그 빛을 통해 별들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하지만 블랙홀은 빛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궁수자리 A, 별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존재가 주변의 물질을 집어삼키면서 내는 비명소리를 통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명소리는 X선과 전파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X선은 우리가 병원에서 뼈를 찍을 때 사용하는 빛과 같은 종류입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방출되는 X선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궁수자리 A, 별 주변의 가스와 먼지들이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 그들은 엄청난 속도로 가속화되고 서로 충돌하면서 수백만 도까지 가열됩니다. 이 극단적인 온도는 가스들을 X선을 방출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구 궤도에 있는 X선 망원경을 사용하여 이 X선을 감지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궁수자리 A별의 활동에 대한 단서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과학자들은 궁수자리 A 별 근처에서 X선 섬광을 감지했습니다. 이 섬광은 평소보다 수십 배나 더 밝았고 마치 잠든 거인이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섬광은 궁수자리 A별이 주변의 물질을 조금 더 많이 흡수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섬광의 존재는 궁수자리 A별이 완전히 비활성 상태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활동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향해 잠시 이빨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X선 외에도 궁수자리 A별은 전파를 방출합니다.
우리는 지난 장에서 전파 망원경을 통해 궁수자리 A별의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파는 블랙홀 주변의 자기장과 극단적으로 가속화된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전파는 마치 블랙홀이 내뿜는 거대한 숨결과 같습니다. 이 숨결은 너무나도 강력하여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도 감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파를 통해 궁수자리 A별의 크기와 질량,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얻습니다. 이러한 X선과 전파는 궁수자리 A별이 우리에게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말이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빛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해독하기 위해 복잡한 수학과 물리학을 사용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고대 문명의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 궁수자리 A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궁수자리 A별은 왜 다른 활발한 블랙홀들과 비교했을 때 X선과 전파를 상대적으로 적게 방출할까요? 이 질문은 아직 과학자들이 답을 찾지 못한 중요한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한 가지 가설은 궁수자리 A별이 주변의 물질을 비효율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숟가락으로 작은 콩알들을 퍼먹으려 하는 것처럼 주변의 물질들을 모두 흡수하지 못하고 대부분을 흩뿌린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궁수자리 A별은 덜 밝고 덜 활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블랙홀의 식사 방법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블랙홀은 주변의 물질을 어떻게 흡수할까요? 모든 블랙홀이 같은 방법으로 물질을 흡수할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궁수자리 A별은 우리에게 블랙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미스터리에도 불구하고 X선과 전파를 통해 얻은 데이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를 통해 궁수자리 A별이 우리 은하의 중심에 위치한 거대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는 궁수자리 A별이 주변의 별들과 가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목소리, 톤과 억양을 통해 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궁수자리 A 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지 과학적 사실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듣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감각과 인식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궁수자리 A별은 우리에게 우주의 진정한 본질이 우리가 보는 것 너머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탐구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더 겸손하고 더 현명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방금 지나온 길 위에서 우리는 궁수자리 A별이 보내는 빛의 메시지를 해독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그 존재의 격렬한 활동과 상대적인 고요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뒤로 하고 시간의 본질에 대한 더 깊은 질문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것은 궁수자리 A별이 단순한 중력의 늪이 아니라 어쩌면 시간 여행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상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 여행이라는 개념은 오랫동안 인간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고대 신화에서부터 현대 공상과학 소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 역사를 바꾸거나 미래로 가서 우리 자신의 운명을 엿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상상 속의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간 여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지난 장에서 중력 시간 지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중력이 강한 곳일수록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는 개념 말이죠. 궁수자리 A, 별처럼 극단적인 중력을 가진 존재는 이 현상을 극대화시킵니다. 만약 우리가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궁수자리 A, 별 주위를 여행한다면 우리의 시간은 지구에서 흐르는 시간보다 훨씬 더 느리게 흐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궁수자리 A, 별 주변을 1년 동안 여행하고 지구로 돌아온다면 지구에서는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이 흘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쌍둥이 역설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한 명의 쌍둥이는 우주를 여행하고 다른 한 명의 쌍둥이는 지구에 머무른다면 우주를 여행했던 쌍둥이가 돌아왔을 때 지구에 머물렀던 쌍둥이보다 더 젊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순수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자들이 원자시계를 이용하여 우주 비행사들의 미세한 시간 지연을 측정함으로써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래로의 여행만 가능하게 합니다. 과거로의 여행은 어떨까요? 과거로의 여행은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역설들을 야기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할아버지 역설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당신의 할아버지가 당신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죽게 한다면 당신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 할아버지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이 역설은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일부 물리학자들은 시간의 워홀이나 닫힌 시간 곡선과 같은 개념들을 통해 과거로의 여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상상합니다. 워홀은 우주의 두 지점을 잇는 시공간의 지름길입니다. 마치 사과 표면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가기 위해 사과를 파고드는 것과 같죠. 이론적으로 이 워홀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먼 지점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대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워홀은 극도로 불안정하며 자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약 존재하더라도 우리는 아직 그것을 안정화시키고 통과할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궁수자리 A별은 이러한 시간 여행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궁수자리 A별처럼 거대한 질량과 중력을 가진 블랙홀은 그 주변에 닫힌 시간 곡선을 형성할 수도 있다고 이론적으로 예측됩니다. 닫힌 시간 곡선이란 시공간에서 시작점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길을 의미합니다. 마치 원을 그리는 것처럼 말이죠. 만약 우리가 이 곡선을 따라 여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순수한 이론적 예측일 뿐이며 실제로 가능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시간은 과연 일직선으로 흐르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흘러가는 강물과 같지만 어쩌면 시간은 하나의 거대한 직조된 양탄자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하나의 직물 속에 짜여져 있고 우리는 단지 그 직물의 한 점 위를 걷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궁수자리 A별은 바로 그 직물의 가장 깊숙한 주름, 모든 것이 왜곡되고 꼬여있는 지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시간의 본질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왜 시간은 항상 앞으로만 흐를까요? 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할 수 있지만 미래를 기억할 수는 없을까요? 이 모든 것은 엔트로피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의 척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우주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깨진 유리컵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시간의 흐름은 바로 이 엔트로피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궁수자리 A별은 엔트로피의 극단적인 예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모든 질서와 구조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주의 엔트로피는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수자리 A별은 새로운 별들을 탄생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파괴와 창조가 서로를 낳는 순환과 같습니다. 이 순환 속에서 시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은 우리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깊은 철학적 질문입니다. 우리가 궁수자리 A 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지 천문학적 사실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본질, 존재와 비존재, 그리고 우리의 위치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궁수자리 A별은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미지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들을 탐구하는 여정을 계속하라고 조용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지나온 길 위에서 우리는 시간의 본질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져보았습니다. 궁수자리 A별은 단순한 중력의 존재가 아니라 시공간의 직무를 왜곡시키고 어쩌면 시간 여행의 가능성마저 품고 있는 미지의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시작, 즉 궁수자리 A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은하의 태동과 함께 시작된 수십억 년의 장대한 서사시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당신은 별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별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 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하는 약 130억 년 전 우주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형성되었습니다. 수많은 작은 은하들이 서로 합쳐지고 거대한 가스 구름이 붕괴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나선형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궁수자리 A별은 바로 이 격동의 시기에 탄생한 우리 은하의 가장 오래된 존재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수자리 A 별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아직 이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요 가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궁수자리 A별이 항성 질량 블랙홀들이 합쳐져서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성 질량 블랙홀은 거대한 별이 수명을 다하고 폭발한 후 남은 핵이 붕괴하여 형성됩니다. 만약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수많은 항성 질량 블랙홀들이 존재했고 이들이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점점 더 거대해졌다면 결국 오늘날의 궁수자리 A 별과 같은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작은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 내려오면서 점점 더 커지고 거대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직접 붕괴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우리 은하가 형성되던 초기에 엄청나게 거대한 가스구름이 한꺼번에 중력 붕괴를 일으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스구름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밀도가 높아서 별을 형성하는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블랙홀로 붕괴했다는 것이죠. 이 가설은 궁수자리 A, 별처럼 엄청난 질량을 가진 블랙홀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씨앗이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순식간에 거대한 나무로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은하 병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수십억 년 동안 수많은 작은 은하들과 합쳐지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이 작은 은하들 각각은 자체적인 초거대 질량 블랙홀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두 개의 은하가 합쳐지면 그 중심에 있던 두 개의 블랙홀도 결국에는 서로 충돌하고 합쳐져서 훨씬 더 거대한 블랙홀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중력파를 방출하며 우주에서 가장 격렬한 사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궁수자리 A별이 다른 블랙홀과 합쳐진 증거를 직접적으로 발견하지 못했지만 다른 은하들에서는 이러한 충돌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설들은 우리에게 궁수자리 A별의 탄생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은하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궁수자리 A별은 우리 은하의 모든 별들과 가스 구름의 운명을 결정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우리 은하의 역사가 빚어낸 산물입니다. 그것은 우리 은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궁수자리 A 별은 우리 은하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거대한 질량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주 초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웠고 물질들이 훨씬 더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궁수자리 A 별이 성장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에 사는 거대 물고기가 먹을 것이 풍부한 곳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얼마나 빠르게, 어떤 방식으로 성장했는지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수수께끼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우리가 우주 초기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주가 가진 놀라운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우주는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살아있는 존재와 같습니다. 별들은 태어나고 죽고 은하들은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며 블랙홀들은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궁수자리 A별은 바로 이 역동성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증인이자 동시에 참여자입니다. 우리가 궁수자리 A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지 한 점의 질량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와 우리의 기원, 그리고 우리의 위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궁수자리 A별은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미지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들을 탐구하는 여정을 계속하라고 조용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궁수자리 A별은 우리에게 우주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시작은 동시에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방금 지나온 길 위에서 우리는 궁수자리 A별의 기원에 대한 장대한 서사시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은하의 태동과 함께 시작된 파괴와 창조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격렬한 역사와는 대조적으로 궁수자리 A별의 가장 신비로운 면, 즉 그 놀라울 정도로 조용한 본성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우주의 가장 거대한 존재가 들려주는 역설적인 침묵의 교향곡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당신은 별들의 반짝임과 은하의 아름다움을 보며 우주가 항상 활기차고 역동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은하의 중심에는 퀘이사나 활동성, 은하핵, AGN이라고 불리는 엄청나게 밝고 활발한 블랙홀들이 존재합니다. 이 블랙홀들은 주변의 가스를 엄청난 속도로 흡수하면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와 빛을 방출합니다. 그들은 마치 우주에 있는 거대한 등대와 같아서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도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궁수자리 A 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장에서 이 존재가 주기적으로 X선 섬광을 방출하며
주변의 물질을 조금씩 흡수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활발한 블랙홀들과 비교했을 때 궁수자리 A, 별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활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잠든 거대한 맹수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존재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존재가 만들어내는 희미한 흔적들을 통해 그 존재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궁수자리 A, 별은 이렇게 조용할까요? 이 질문은 천문학자들에게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한 가지 가설은 궁수자리 A 별이 주변에 먹을 물질, 즉 가스와 먼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은하들의 중심에는 아직 블랙홀에 흡수되지 않은 거대한 가스 구름들이 존재하지만 우리 은하의 중심부는 상대적으로 물질이 희박합니다. 이로 인해 궁수자리 A별은 굶주린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용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은 그가 배고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변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인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궁수자리 A별이 주변의 물질을 비효율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블랙홀 주변에 강한 자기장이나 별들의 움직임이 물질들이 블랙홀로 떨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물질들은 블랙홀로 직접 떨어지는 대신 먼지 구름이나 가스 덩어리로 그 주변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장에서 이러한 가스 구름들이 새로운 별들을 탄생시키는 요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궁수자리 A별의 비효율적인 식사 방식이 역설적으로 우리 은하의 별 형성 활동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궁수자리 A별의 조용한 본성은 우리에게 우주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파괴의 힘은 항상 요란해야 할까요? 어쩌면 가장 강력한 힘은 오히려 조용한 침묵 속에 숨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궁수자리 A별은 우리에게 침묵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소리 없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그 조용한 존재만으로도 우리 은하 전체의 구조와 역사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궁수자리 A별의 존재는 은하의 중심부에 있는 별들의 움직임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지난 장에서 별들이 궁수자리 A별을 중심으로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공전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별들의 궤적은 궁수자리 A별의 질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모든 것은 궁수자리 A별이 조용히 머무르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마치 거대한 바퀴가 소리 없이 돌아가면서 그 주변의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궁수자리 A별의 조용한 본성은 우리 은의 생명체가 탄생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궁수자리 A별이 퀘이사처럼 활발하게 에너지를 방출했다면 그 강력한 방사선은 우리 은하의 대부분을 불태우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궁수자리 A별의 침묵 덕분에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삶을 이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주가 가진 또 다른 신비로운 역설입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한 것은 어쩌면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는 존재의 조용한 본성 덕분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입니다. 궁수자리 A별의 조용함은 영원할까요? 아니면 언젠가 깨어나 다시 활발한 활동을 시작할까요?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궁수자리 A별 주변을 끊임없이 관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존재가 어떤 이유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침묵의 끝은 어디일지에 대해 여전히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주는 소리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는 침묵과 고요함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 궁수자리의 별은 우리에게 우주의 진정한 본질이 요란한 소음이 아니라 조용하고 깊은 침묵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들의 빛뿐만 아니라 그 빛을 품고 있는 어둠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방금 지나온 길 위에서 우리는 궁수자리 A별의 신비로운 침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침묵은 파괴의 힘을 숨기고 있지만 동시에 창조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거대한 존재를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려 합니다. 그것은 물질을 집어삼키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주의 모든 것을 기억하는 거대한 기억의 심연이라는 철학적 비유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빛은 수십억 년을 여행하여 우리에게 도달하고 우리는 그 빛을 통해 과거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블랙홀은 빛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궁수자리 A별은 어떤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빛으로 쓰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빨려 들어간 모든 물질과 에너지로 쓰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모든 것을 삼키는 거대한 입이 그 모든 경험을 기억 속에 고스란히 담아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블랙홀은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별, 행성, 가스, 먼지, 심지어 빛까지도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은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선 순간 영원히 블랙홀 속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물질들이 블랙홀의 특이점이라고 불리는 무한히 밀집된 한 점으로 압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물리학자들은 정보 보존의 법칙을 믿습니다. 정보는 우주에서 파괴될 수 없고 단지 형태만 바뀔 뿐이라는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은 이 모든 정보를 어디에 보관할까요? 이 질문은 물리학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인 블랙홀 정보 역설로 이어집니다. 만약 정보가 블랙홀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다면 그것은 양자역학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게 됩니다. 마치 책을 불태웠는데 그 책의 모든 내용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정보가 결코 파괴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은 이 모든 정보를 어디에 저장할까요? 일부 이론가들은 사건의 지평선이 마치 홀로그램처럼 정보를 저장한다고 상상합니다. 홀로그램은 2차원 평면에 3차원 정보를 담고 있는 기술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3차원 세계의 정보를 2차원 사진 속에 담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블랙홀은 빨려 들어간 모든 물질의 정보를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2차원 표면에 저장합니다. 이 표면은 마치 거대한 기록 장치와 같아서 블랙홀 속으로 사라진 모든 것들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블랙홀이 단순한 파괴자가 아니라 우주의 모든 것을 기억하는 거대한 기억의 심연이라는 놀라운 비유를 제시합니다. 궁수자리 A별은 우리 은하의 모든 별들과 가스구름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수십억 년 동안 우리 은하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그 안에 빨려 들어간 모든 물질들을 통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기록하는 우주의 도서관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 블랙홀이 정보를 저장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정보를 다시 꺼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이 정보는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거대한 장벽 뒤에 영원히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보를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지만 그 존재를 통해 우주가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블랙홀의 기억 능력은 우리에게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역사는 단지 우리가 기록한 문서나 유물에 국한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역사책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별들의 탄생과 죽음, 모든 은하들의 충돌과 합쳐짐, 이 모든 것들이 우주라는 거대한 책 속에 기록되어 있고, 궁수자리 A별은 그 책의 가장 중요한 페이지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궁수자리 A별이 단순한 물리적 존재를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파괴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기억의 보고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어둠이면서 동시에 우주의 모든 것을 간직한 거대한 도서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궁수자리 A, 별은 우리에게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들을 탐구하는 여정을 계속하라고 조용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속삭임은 우리가 우주와 우리의 존재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하도록 이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방금 지나온 길 위에서 우리는 궁수자리 A별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거대한 심연일지도 모른다는 흥미로운 철학적 개념을 탐험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리적 법칙을 넘어선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심연 속에 갇힌 정보의 비밀을 파헤치려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흔적들이 어쩌면 궁수자리 A, 별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희미하지만 매혹적인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당신은 별들의 빛이 과거의 메아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는 별빛은 수만 년 전에 그 별을 떠난 빛입니다. 그 빛을 통해 우리는 별들의 과거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블랙홀은 빛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궁수자리 A, 별은 어떤 메아리를 품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보 보존의 원리와 관련된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난 장에서 블랙홀 정보 역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정보는 결코 파괴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블랙홀 속으로 사라진 모든 것들의 정보는 어디로 갈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스티븐 호킹이 제시한 호킹 복사입니다. 호킹 복사는 블랙홀이 완벽한 검은 물체가 아니며 아주 미세하게나마 열을 방출한다는 이론입니다. 이 복사는 매우 희미하고 블랙홀의 질량이 클수록 더 희미해집니다. 궁수자리 A 별처럼 거대한 블랙홀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보다 더 차갑기 때문에 사실상 복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킹 복사와 정보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일부 이론가들은 호킹 복사가 단순히 무작위적인 입자들을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간 정보들을 아주 조금씩 실어 나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도 느리고 너무나도 미세해서 우리가 감지할 수는 없지만 이론적으로 블랙홀은 수조 년에 걸쳐 모든 정보를 방출하고 결국에는 증발하여 사라질 것입니다. 마치 젖은 옷이 햇볕에 마르는 것처럼 블랙홀은 천천히 자신의 존재를 지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는 사라지지 않고 단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다른 형태로 변환될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블랙홀이 단순한 파괴자가 아니라 우주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거대한 저장고라는 놀라운 비유를 제시합니다. 궁수자리 A별은 수십억 년 동안 우리 은하의 모든 사건들을 그 안에 빨려 들어간 별들과 가스 구름들의 정보를 통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기록하는 우주의 거대한 도서관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은 언젠가 자신의 책들을 다시 우주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 보존의 원리는
우리에게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역사는 단지 우리가 기록한 문서나 유물에 국한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역사책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별들의 탄생과 죽음, 모든 은하들의 충돌과 합쳐짐, 이 모든 것들이 우주라는 거대한 책 속에 기록되어 있고, 궁수자리 A별은 그 책의 가장 중요한 페이지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그 페이지들을 읽을 수는 없지만, 그 존재를 통해 우리가 과거의 흔적들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 블랙홀이 정보를 저장하고 방출한다면 그 정보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일까요? 우리는 아직 이 질문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물리학의 가장 첨단에 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궁수자리 A별은 우리에게 우주가 가진 불가사의함과 미스터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접근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궁수자리 A별은 바로 그 불가사의함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주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미지의 영역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야말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러한 블랙홀의 기억 능력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삶은 짧고 우리의 기억은 희미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기억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질까요? 어쩌면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경험과 기억들은 우주 어딘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형태로 저장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궁수자리 A별은 우리에게 우리가 겪는 모든 순간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단지 형태만 바꿀 뿐이라는 것을 조용히 속삭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방금 지나온 길 위에서 우리는 궁수자리 A별이 가진 기억의 힘과 그 속에 담긴 과거의 메아리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그 존재는 파괴와 동시에 모든 것을 간직하는 역설적인 우주의 도서관과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거대한 존재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마주하려 합니다. 그것은 궁수자리 A별의 압도적인 규모와 우리의 미미함 사이에서 삶의 의미와 우리의 위치를 찾아가는 철학적 여정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당신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껴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서 있는 지구는 태양계의 한 작은 행성이고 우리의 태양은 우리 은하의 수천억 개의 별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는 우주의 수십억 개의 은하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궁수자리 A별은 태양보다 400만 배나 무거운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의 사건의 지평선은 우리 태양계의 행성 궤도를 삼킬 수 있을 만큼 거대합니다. 이 모든 규모를 생각할 때 우리의 존재는 마치 거대한 바다 위에 떠 있는 아주 작은 먼지 한 톨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규모의 차이는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겪는 기쁨과 슬픔, 사랑과 이별, 이 모든 순간들이 과연 이 거대한 우주의 드라마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어쩌면 우리의 존재는 아무 의미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차가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수자리 A별은 우리에게 또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비록 물리적으로 미미한 존재일지라도 그 거대한 존재를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궁수자리 A별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지성과 호기심을 통해
그 존재의 본질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원경을 만들어 그 존재의 흔적을 추적하고 복잡한 수학과 물리학을 통해 그 존재의 무게와 성격을 계산해 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인간이 가진 특별한 능력, 즉 이해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미궁 속에 갇힌 작은 생물이 그 미궁의 지도를 만들고 그 구조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궁수자리 A별은 우리에게 그 미궁의 중심에 있는 가장 큰 수수께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우리의 모든 지성과 상상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이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은 이 우주의 미스터리를 풀고 우리의 위치를 찾아가는 여정 그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이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한때 별의 심장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우리의 피 속에 흐르는 철분은 초신성 폭발의 잔해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의 일부이며 우주의 역사를 우리 몸속에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궁수자리 A별은 우리에게 우리가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우주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 거대한 존재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작은 빛과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할까요? 왜 우리는 궁수자리 A, 별처럼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에 대해 궁금해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우리의 본성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탐험하고 이해하고 의미를 찾으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수자리 A별은 바로 그 본능을 자극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주의 끝없는 깊이를 보여주고 그 깊이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게 하면서도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겸손과 경의를 동시에 가르칩니다. 궁수자리 A별의 압도적인 규모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주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모든 미스터리를 이해하려는 우리의 능력에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을 넘어 의미 있는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 줍니다. 궁수자리 A별은 우리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비록 물리적으로 미미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의식과 호기심은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가장 특별한 것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위치를 더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방금 지나온 길 위에서 우리는 궁수자리 A별이라는 거대한 존재 앞에서 우리의 미미함과 동시에 우리의 특별함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겸손과 경의를 동시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여정의 끝에 서서 파괴와 창조, 죽음과 삶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주의 순환에 대해 마지막으로 성찰하려 합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당신은 별들이 태어나고 빛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주의 순환입니다. 별들의 죽음은 새로운 별들의 탄생을 위한 씨앗을 뿌립니다. 초신성 폭발은 철분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 공간으로 흩뿌리고 이 원소들은 다음 세대의 별과 행성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순환의 일부이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순환의 결과물입니다. 궁수자리 A별은 바로 이 거대한 순환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의 물질을 집어삼키고 파괴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장에서 이 거대한 블랙홀의 중력이 가스 구름을 한데 모으고 그 가스 구름 속에서 새로운 별들이 탄생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파괴자가 동시에 위대한 창조자가 되는 것과 같은 역설적인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순환은 언젠가 끝을 맞이할까요?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은 우주의 미래에 대해 몇 가지 가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빅 크런치입니다. 만약 우주에 충분한 질량이 존재한다면 우주의 팽창은 언젠가 멈추고 다시 수축하기 시작하여 결국 모든 것이 하나의 점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마치 우주가 숨을 내쉬었다가 다시 들이쉬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빅 프리즈입니다. 우주의 팽창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속화된다면 모든 별들은 연료를 다 태우고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은하들은 서로에게서 멀어져 영원히 고립될 것이고 우주는 차갑고 어두운 공간으로 변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절대 0도에 가까운 온도로 식어버리고 우주는 영원한 죽음의 침묵 속에 잠길 것입니다. 세 번째 가설은 빅 립입니다. 우주의 팽창이 너무나도 빨라서 모든 별과 은하들이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넘어 원자조차도 찢어질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우주는 결국 산산조각 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가설들 속에서 궁수자리 A, 별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블랙홀은 우주가 종말을 맞이하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것은 수조 년에 걸쳐 물질들을 흡수하고 아주 미세한 호킹 복사를 방출하며 서서히 증발할 것입니다. 결국 궁수자리 A 별조차도 우주의 종말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우주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존재를 유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종말의 시나리오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끝은 동시에 새로운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빅 크런치가 일어난다면 모든 것은 다시 새로운 빅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불사조가 재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우주도 끝없이 순환하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것입니다. 궁수자리 A 별은 우리에게 바로 이 순환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파괴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시작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궁수자리 A 별을 통해 우리가 우주의 한 부분이며 우리의 삶 또한 이 거대한 순환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순환의 일부이며 우리의 삶은 이 거대한 이야기의 한 페이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게 되지만 동시에 그 모든 미스터리를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우주의 일부로서 그 끝없는 순환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우리의 위치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이제 우리의 여행이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하계의 심장부로 깊숙이 들어갔다가 다시금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궁수자리 A별을 보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침묵의 교향곡을 들었으며 그 안에 숨겨진 파괴와 창조의 역설적인 진실을 탐험했습니다. 밤의 장막이 더 깊이 드리워진 지금
당신이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했던 곳으로 의식을 되돌려 보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당신이 서 있는 이 땅 아래. 그리고 당신의 머리 위에 펼쳐진 이 우주는 우리가 방금 함께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밤, 당신이 잠자리에 들 때 눈을 감고 당신의 심장 박동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심장 박동은 우리 은하의 거대한 심장, 궁수자리 A별이 조용히 뛰는 소리와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 모든 거대한 우주적 사건들의 결과이며 동시에 그 모든 것의 일부입니다. 부디 평화로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의 존재가 이 우주에서 얼마나 특별한지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이 당신에게 속삭이는 모든 이야기들을 꿈속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